향촌 고을 바보 강새와 분이. 향촌이라는 고을에 바보 강새가 살았다. 강새는 3살 때 심한 열병을 앓고 난 후 한쪽 팔다리를 잘 쓰지 못했다. 나이는 20인데 꼭 하는 짓이 어린아이 같아 아직도 동네 아이들과 어울려 놀았다. 바보래요, 바보래요. 하며 동네 아이들이 놀리자 강새는 실실 웃으며 안녕, 나랑 같이 놀자 하고 말했다. 그러자 멀리서 이를 지켜보던 강새 어머니가 막대기를 들고 달려오며 야! 너희들 이런 못 써! 이 녀석들이 그냥! 하며 아이들을 쫓았다. 강새 어머니는 이러한 강새를 옆에서 늘 든든하게 지켜주었다. 그녀는 없는 살림에 자식 하나 바라보며 억척스럽게 돈을 모으며 살았다. 밭일이며 논일이며 고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열심이었다. 강새의 아버지가 누군지는 모른다. 그녀는 어느 야밤에 만삭의 몸으로 향촌 고을로 들어와 주인 없이 버려진 집에서 살게 되었다. 고을 사람 누구에게도 자신의 과거를 말하지 않았다. 나도 서당 가고 싶다. 나도 서당 가고 싶다. 강새는 오늘도 아이들이 서당 가는 것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강새는 책을 들고 아이들처럼 서당에 가는 것이 소원이었다. 하루는 평소 잘 가지고 놀던 나무 까지며 돌멩이 등을 보자기에 싸 책보를 만들어 서당 가는 아이들을 따라가기도 했다. 마음씨 좋은 훈장은 못 알아듣는 강새를 서당 안에 들여보내 아이들과 함께 배우게 했다. 하지만 새로운 훈장은 입을 악다문 인상에 성질이 고약한 못된 노인이었다. 그러한 훈장은 강새가 오면 바보는 서당에 못 들어온다. 들어오면 혼쭐이 날 줄 알아라. 하며 회초리를 들고 강새를 쫓아냈다. 이런 강새를 좋아하는 한 소녀가 있었다. 이름은 분이. 분이는 13살이었다. 성장이 빨라 초경도 치러 또래 아이들보다 성숙한 모습이었다. 그리하여 고을 처녀들과도 잘 어울렸다. 그리고 강새는 얼굴이 하얗고 눈썹이 진하며 오똑한 코에 목소리도 참 좋았다. 그런 강새에게 분이는 마음이 갔다. 강새가 놀림을 받게 되거나 난처한 상황이면 한결같이 강새를 감쌌다. 이번에도 그랬다. 못된 훈장은 강새가 서당에 들어오려 하자 강새의 책보를 집어던지며 에이, 이 바보 녀석이 어딜 들어와? 썩 꺼지거라. 하며 나가라고 호통쳤다. 이에 분이는 훈장에게 애원하며 아고, 훈장님, 공부를 하겠다는데 그냥 듣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하자 못된 훈장은 바보는 글을 배워도 바보니 글을 배울 필요는 없는 게다. 하며 말했다. 바보라 해도 글을 배우면 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분이는 강새의 팔을 잡고 서당에서 뛰쳐나오며 다짐했다. 내가 강새를 꼭 글 읽게 만들 테니까 두고 보라고. 향촌은 작은 고을이었지만 고을 뒤편의 높은 산과 고을 앞쪽으로 흐르는 강의 풍광이 매우 아름다웠다. 그리고 8월의 끝엔
항상 노을빛이 진하게 스며들었다. 분이와 강쇠는 저녁바람이 솔솔 부는 느티나무 언덕 아래에서 여느 때처럼 글을 읽었다. 하늘, 천, 땅, 지, 거물, 현, 누를, 황, 한올, 춘, 따, 지, 거물, 훈, 누렁지? 에이그, 그게 아니고 다시 해봐요. 하늘, 천, 땅, 지, 거물, 현, 누를, 황. 하늘, 천, 따, 지, 거물, 훈, 누룽지. 강쇠는 열심히 분이를 따라 읽었다. 강쇠의 오똑한 콧대, 그 콧대를 따라 이어지는 그의 입술이 분이의 얼굴을 붉게 만들었다. 순간 알 수 없는 두근거림이 분이를 기쁘게 했다. 8월의 붉은 노을빛에 물든 분이의 얼굴을 바라보는 강쇠의 심장도 쿵쿵거렸다. 아, 이게 뭐지? 강쇠는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아, 이쁘다, 분이. 하는 생각을 했을 뿐인데 어느덧 강쇠의 입술이 분이의 입술에 슬그머니 닿았다. 그러자 분이는 눈을 질끈 감았다. 어느덧 일몰의 여운이 지나고 어둑어둑해졌다. 분이는 저 이제 가봐야 해요. 내일도 해가 느티나무에 닿을 때쯤 여기서 보는 거예요? 라며 수줍게 말했다. 강쇠는 웃으며 끄덕였고 분이가 집으로 달려가는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강쇠는 바보지만 그림을 잘 그렸다. 스물이 다 되도록 그림의 주인공은 항상 어머니였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다. 훨씬 젊은 여자아이, 분이었다. 강쇠 어머니는 그림을 한참 들여다보며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그게 누구야? 아무리 봐도 엄만 아닌데 하고 말했다. 엄마 아니고, 아, 있어요. 이쁜 분이. 하며 수줍게 답했다. 분이의 집은 가난했다. 향초는 농사를 지을 땅이 작아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이 가난했지만 분이의 집은 더 가난했다. 분이는 동생이 아래로 5이나 있었다. 하여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어른만큼 고울 일들을 하며 부모님을 도왔다. 어느 날 분이네로 손님이 찾아왔다. 건넌마을 부자로 소문난 이대감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옆방에서 부모님이 귀한 손님 대접을 하고 있었다. 분이야, 어제 담근 식혜랑 찐 고구마 좀 내오거라. 분이 어머니의 심부름 소리에 분이는 옆방으로 음식들을 드렸다. 여기 맛있게 드세요. 우리 분이랍니다. 시골에 살아 얼굴색이 검어졌지만 애는 참 실하고 착한 아이예요. 하며 분이 어머니가 말했다. 분이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던 이대감이 묘한 미소를 지었다. 순간 분이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몰려왔고 서둘러 부엌으로 나갔다. 그 순간 강쇠의 얼굴이, 오똑한 콧날이, 부드럽던 입술이, 진했던 노을이 자꾸만 떠올랐다. 분이는
강세는 바보다 하며 생각했다. 분이는 닷새가 지나면 부잣집 이대감의 아비를 모시는 몸종으로 가게 되었다. 분이의 부모님은 귀한 여식을 그렇게 보내야 하는 가난한 살림살이가 애통했지만 이런 형편을 벗어나서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삶이 낫겠다고 체념하며 분이를 보내기로 했다. 분이가 강세를 글 읽게 한다고 마음먹은 지 석 달이 지났다. 그리고 오늘이 그 마지막 날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 언제나처럼 강세는 느티나무 언덕에 먼저 와 분이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오늘은 다른 날과 다르게 무언가를 손에 쥐고 있다. 분이는 그런 강세의 모습을 보니 벌써부터 눈물이 난다. 강세는 그런 분이 맘도 모르고 그저 싱글벙글이다. 그 둘은 오늘도 변함없이 글을 외웠다. 하늘천 땅지 거물현 누를 황 하늘천 따지 거물흔 누룽 황. 그리고 서서히 붉은 노을빛이 진해지자 강세는 아까부터 들고 있던 종이를 분이에게 건네며 수줍게 말했다. 분이는 참 예쁘다. 분이는 강세의 눈을 바라보았다. 분이의 눈에서 연실 눈물이 흘렀다. 아, 분이 왜 울지? 내가 뭘 잘못했나 보다. 분이야, 미안하다. 분이는 여름끝 노을빛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니에요. 오빠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이제 내일부터 우리 공부는 못해요. 그런 줄 알고 이제 여기 오지 마세요. 그리곤 강세가 건넨 종이를 질끈 쥐고 집으로 달렸다. 갑작스런 분이 말에 강세는 싫다는 말도 못하고 그저 분이가 하자는 대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바보였다. 강세는 멀리 사라지는 분이를 그저 바라보았다. 분이가 간다. 아, 근데 아프다. 가슴이 아프다. 강세는 생전 처음 겪는 아린 마음과 슬픔에 눈물이 났다. 이런 감정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어둑해지는 하늘로 고개를 들며 흐르는 눈물을 연실 닦았다. 분이는 강세가 건넨 종이를 펼 엄두가 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내일이면 이곳을 떠나 시중을 들으러 가야 하니 오늘은 분명 이것을 보아야 했다. 그렇게 종이를 편 순간 분이는 몹시 놀랐다. 종이에는 황혼의 붉게 물든 분이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다. 얼굴빛과 노을빛, 그리고 하늘과 대지 모두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강세는 바본데 하며 그림을 품에 꼭 안았다.